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 웅천지구 개발 문제를 놓고 지난해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수시가 특정 건설사를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해줬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며 출범했는데요.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돌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웅천특별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웅천택지지구 실태파악조사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웅천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한 건설사를 위해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무엇 하나 밝혀낸 게 없다며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송 의원은 특위는 사퇴하지만 의원 개인 자격으로 웅천 개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여수시의 무리한 도시계획과 불통행정이 있음에도 지금껏 웅천 택지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웅천 특위를 사퇴하여 독자적으로 웅천 택지지구의 특혜 의혹을 밝히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수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준 선례가 남자 또 다른 건설사들도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층 층고 제한이 걸린 부지에 한 건설사가 49층 레지던스 호텔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입안 제안서를 제출한 겁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칙 없는 행정과 마구잡이식 개발, 그리고 답 없는 특위 활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제는 의혹을 해소시킬 의지가 있는 의원으로 특위 재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웅천 특위를 찬성했던 의원들로 해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구성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웅천지구 특혜 의혹이 일자 어렵게 구성된 특별위원회였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멈춰서 버린 상황. 웅천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제대로 가려지지도 못한 채 시민들의 우려만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대표 공약은 바로 전남 서남권 인접시군의 경제통합인데요. 최근 전남 서남권 9개 시군이 상생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는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목포. 섬과 인접시군을 오가는 길목이면서도 곳곳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몰려들었던 전남 서남권의 거점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운송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스쳐가는 도시가 됐고 기업도 하나둘 떠나면서 자체 생산성은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서남권의 인접시군들 역시 대부분 농수산물을 원물 그대로 판매하면서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민선 7기 들어 목포시가 제시한 돌파구는 바로 인접시군의 경제통합. 목포가 H자 축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인 만큼 전남 서남권과 함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최근 서남권 9개 시군의 공동 발전 방안이 담긴 용역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환서해권 경제벨트의 출발점이 목포 서남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앞으로 신경제지도의 새로운 경제축을 서남권이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또 그 밑그림을 그렸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 구상에 담긴 공동 발전 전략은 모두 7개 분야로 22개 핵심 사업과 50개의 시군 연계 사업이 담겼습니다. 해양 관광 레저 산업과 수산식품 산업, 광역복지 등 주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서남권의 공동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중소형 선박의 개조단지를 구축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습니다. 그린 수소 생산 실증단지 조성사업, 중소형 친환경 선박 신개조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50개 사업인데 우리 지자체와 협력해서 전라남도 또는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나가서 그동안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던 전남 서남권. 각 시군의 협력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증기 배출은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관계 당국은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제철소 설비의 오염 농도를 측정했는데요.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보다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며 직접 대기 오염도 측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채리 기자입니다. 고로를 통해 용광로 내부의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그동안 가스 성분이 각종 분진과 유해물질이라는 환경단체 주장과 배출 증기는 단순 내부가스라는 포스코의 입장이 엇갈렸고, 고로 내부의 가스 배출 밸브인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위법 사항이라는 논란까지 일면서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지난달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대책 논의 이후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은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성분을 측정했습니다. 과학원은 브리더의 오염도 측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당장 명확한 결과값을 얻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우리가 지금 막 법에 맞는 특정법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답을 해보는 수준이라 굉장히 데이터가 나와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광양 시민들은 최근 불거진 여수산단 사태 등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직접 오염도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시민조사단과 함께 대기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조례와 법 개정을 요구하는 후속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그리고 중금속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분과 농도들을 좀 조사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정기적으로 환경 오염의 실태라든지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적인 유해성 부분들을 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조사 부족이 시민들의 불신을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오는 31일 광양제철소에 대한 최종 청문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포스코는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기를 배출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 결과에 따라 비슷한 논란이 일고 있는 철강업계에 대해 유사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지역의 특색과 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게 바로 도시재생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목포시가 원도심의 빈집들을 박람회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원도심에 자리 잡은 일본식 건축물입니다. 과거 슈퍼마켓이 운영됐던 곳이지만 원도심 공동화로 상권이 무너지면서 집주인은 문을 굳게 걸어잠궜습니다. 그런데 허름하게 방치됐던 빈집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빈집을 도시재생에 활용하겠다는 제안을 집주인이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빈집 갤러리 1호점이 탄생한 겁니다. 빈 점포와는 의자가 설치돼 휴식 공간이 마련됐고 벽면은 건물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로 채워져 볼거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 원도심 내에 비어있는 상가나 이제 공폐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슴 슈퍼 주인 분께서 그런 취지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선뜻 동의를 해주셔서 일단 빈집 갤러리 1호로 이 공간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빈집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목포시는 오는 8월 근대역사거리 일대에서 혁신 박람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몽골 텐트 대신 근대역사 공간의 빈집 자체를 박람회 부스로 쓰겠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근대 건축물은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부스가 들어서고 각종 혁신 사례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근대 건축물에 들어선 부스는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고 각 시군의 홍보관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근대역사 공간 자체가 빈집과 더불어 박람회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근대역사 문화거리는 도시 재생 지역으로 이곳에 공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십 개의 몽골 텐트를 설치해 부스로 사용하던 기존 박람회와 달리 원도심 일대에 방치된 빈집과 빈 상가를 22개 시군 부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른바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에 첫 발을 내딛는 목포시.
근대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최근 장흥축협의 육포 가공 공장과 자원화센터가 수년째 적자를 면치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직원 월급까지 동결하는 등 지난 17년간 적자로 어려움을 겪었던 장흥수협이 흑자 전환에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7년 설립된 장흥수협. 지난 2000년 230억 원에 이르는 미처리 결손금액으로 인해 관산과 회진, 대덕, 안양 등 4개 지점이 폐쇄되고 부도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었고 지난 2007년에는 수협 중앙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기업의 법정 관리와 비슷한 직접 관리를 받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부실조합이 된 것입니다. 강제 상장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 마른김 입판을 100% 그 수협에서 입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판 수수료가 이제 우리 수협의 재원에는 거의 한 80%를 조달해 줬는데 이제 임의상장제로 바꿔진과 동시에 이제 어민들이 수협을 안 통하고 결국 42개 어촌계와 2226명의 조합원들에게는 제대로 된 출자금 배당이나 혜택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임직원 모두가 매년 월급까지 동결해가며 수협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우수 중매인 육성과 활선어 위판장 활성화로 위판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의 위판 단가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줬고 장흥 해역에서 생산되는 무산김과 매생이를 미국과 중국, 호주 등으로 수출하는 등 매출을 극대화했습니다. 또 면세 유리와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어업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는 등 어가 소득도 함께 높이면서 수협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지난해에는 21억 3천만 원의 흑자가 발생했고 부실조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앙회에서 모든 경영을 간섭을 받다 보니까 특히 임금 문제, 인근 다른 협동조합들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리 지금까지 현재까지 조합을 꿋꿋이 지켜오면서 이 정도까지 이끌어줬다는 데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고 수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전에만 운영하던 위판장을 오후 시간대까지 확대하고 장흥 지역 외에도 인근 지역 어업인들도 위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난 4월까지 결산 결과 5억 3천만 원의 흑자를 보였고 올해 최종 결산도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는 군납 낙지 가공 공장을 열고 군 급식 사업에도 뛰어들 예정입니다. 또 수산 경영 자금 대출과 예금 취급소 개설, 폐통발 어구 수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흑자 폭을 더욱 확대할 방침입니다. 1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수협. 정상화를 바라는 적자 조합들에겐 좋은 선례로 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계속되는 조선 산업의 침체로 영암군이 드론과 항공, 자동차 튜닝 사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암에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이 들어서면서 신성장 동력 산업 가운데 항공 산업이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둘, 셋! 경운대학교 비행교육원이 영암군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비행교육원은 강의동과 기숙사 등 학생과 교관 146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경운대학교는 항공특성화 대학으로 지난해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종사자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행교육의 핵심 시설인 800m 규모의 교육용 경비행기 이착륙장도 조만간 완성될 예정입니다. 비행조정 교육생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대학교는 영암군과 동방성장의 협력자로 서로 힘을 모아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비행교육원은 40명 정도가 입주했지만 내년부터는 교관과 정비사 등
150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활력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9학년부터 전라남도 영암에서 경운대학교 비행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이 기차는 영암인 만큼 영암 비행장에서 더 많은 기를 받아서 세계적인 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암 지역은 조선업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군이 드론과 항공, 자동차 튜닝 사업 등 다른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이번 비행교육원 외에도 경운대학교 정비학과를 유치해 항공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구 감소 문제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좋은 영암에서 이제 경운대학교와 우리 영암군이 맞잡고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갈 항공산업을 육성해내는 것, 그리고 또 미래 비행 인재를 육성해내는 이제 첫 출발이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시작됐습니다. 3년의 시간을 들여 비행교육원 유치에 성공한 영암군. 항공산업의 첫 단추가 끼워지면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외유성 국외 출장 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의회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 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 수행 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동강령 조례를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로 늘리기로 했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선임하도록 바꿨습니다.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도 기존 30일 전에서 45일 전으로 강화하는 한편 해외 출장비 환수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징계를 받은 의원 등 공무 국외 출장 제한과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출장 결과 보고서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등 출장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군이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벼농사 제초용 새끼 우렁이를 공급합니다. 강진군은 지역 2,456농가 5,000헥타르 농지에 벼농사 제초용 새끼 우렁이 58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새끼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로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일반 잡초 등을 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도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완도군은 여름철 냉방 바우처를 신설하고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서민을 대상으로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과 임산부 등 가구가 있는 가정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항 쌍용부두와 흑산도항 중앙방파제 보수공사에 나섰습니다. 목포해수청은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예산 15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보수공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항만시설 점검과 보수를 통해 효율적으로 항만시설을 운영하고 경관 등을 고려한 항만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이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만기 시 적립액 720만 원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여수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최근 180일 동안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 소득 인정액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모집 마감은 6월 7일이며 7월 15일까지 83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물리치료실을 연중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진월면 보건소와 다암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농촌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도전 프로젝트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도전 프로젝트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분야는 농어업과 연계된 가공 서비스업 분야와 식품 서비스업 등 일반 창업 분야로 나뉩니다. 고흥군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 청년 7팀을 선정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진군이 올해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진군은 고향 방문 사업에 선정된 6가구 17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여행 수칙 안내와 방문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이번 사업은 최근까지 79개 가정 287명이 친정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동아시아 여자축구 꿈나무들의 대잔치가 목포 국제축구센터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동아시아 축구연맹에서 개최하는 U15 여자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11일까지 대회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과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등 동아시아 축구연맹 회원국 10곳에서 15세 이하 여자축구 선수들이 참가해 우승컵을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영암군이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이번 평가는 대도시 기초단체 16개 기관과 농산어촌 기초단체 82개 기관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영암군은 자치단체장의 높은 관심도와 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이용자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암군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난 2011년 3호읍을 시작으로 2014년 영암군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들이 국방부가 주관하는 설명회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무안과 영암, 신안, 해남 등 전남 지역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안군의 경우 국방부 설명회가 광주 군공항의 무안군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영암과 해남, 신안군도 군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설명회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열리더라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남군이 올 하반기부터 14개 읍면 전체 517개 마을 회관에 대한 성면 건축물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는 마을 주민들이 여가 공간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회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성면이 확인된 마을 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성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섬과 산간지대가 많아 의료 사각지대로 낙인 찍힌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공중보건의도 감소 추세로 인력마저 줄어들어 의료 사각지대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젊은 인력들은 수도권 쏠림 현상, 공공의료원 경영난 등 지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은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전남 지역의 인력 불균형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심각한 수준일까요? 네,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 1000명당 권역별 병원급에서 종사하는 의사 수가 전남에는 0.74명인데요. 서울이나 광주 보면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1.69명, 그리고 광주는 1.36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충북, 충남, 울산 등에도 보통 0.6에서 0.7명 내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 산간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건의사가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보면은 2010년도에 5,179명이고 2012년도에 4,046명으로 이렇게 줄어요. 근데 2018년, 19년 이렇게 현황을 보면은 3,533명, 그리고 19년 때는 3,535명,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동안에 쭉 연도별로 이렇게 본다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 한 1,600명이 넘게 이렇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전남에 배치되는 그 공중보건의 현황을 보면은 18.2% 정도밖에 안 되고 645명밖에 이렇게 배치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중보건의가 줄어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줄어든 이유는 의학전문대학원 전원으로 해서 군 미필자가 이렇게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의과대학내 여학생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대 대신해서 공중보건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학생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 복무기간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 20개월, 이제는 뭐 2019년도 18개월 이렇게 줄은다 그러네요. 그런데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방부에서도 의사를 축소해서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군 복무를 마치고 또 개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병원에 페이닥터를 이렇게 입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중보건의가 줄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 도 같은 경우는 전체 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데가 274군데가 돼요. 그게 이제 공공의료기관이라든가 국립병원이라든가 뭐 그런 병원선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간호인력 문제가 더 문제가 크죠. 근데 간호인력 문제를 보면은 상위 10개 시군구에 간호사 수가 10만 명당 1,456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제 하위 10개 시군구를 파악을 해보면은 간호사 수가 10만 명당 57명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도 중요하지만은 또 의사를 뒷받침하는 간호사 인력도 상당히 우리 전남에서는 이렇게 수급이 아주 저조하다는 거. 그 이유가 다 의사든 간호사든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도서 상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문화시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남에는 그런 지역 균형이 깨지고 아주 열악한 지역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 전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전남 지역에는 뭐 지역적인 지리적인 한계와 그다음에 또 지역적인 어떤 편중에 따라서 의료 인력 자체가 조금 그 불균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센터도 지금 목포에 하나 정도가 있을 뿐이고, 현재 뭐 응급의료센터를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뭐 도서 지역에서 환자가 응급치료센터 병원이 있는 곳까지 가는 시간도 뭐 평균 한 24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그 뭐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지리적인 한계라든지 어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 인력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의료 불균형이 있는 이유가 지리적인 환경과 또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심지어 경영난, 구인난으로 인해서 농촌 의료기관들이 폐원도 잇따른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주 원인은 경영난하고 구인난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환자 수도 물론 아주 적겠죠. 그리고 이제 전문의나 간호사 모집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간병원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거기에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민간병원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 공공의료원이나 농촌병원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농촌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 수가라도 좀 인상을 해줘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응급한 환자를 맞이하는 그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116곳이나 되는데 거기는 좀 증가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현재 248곳인데 그것이 또 감소하는 그런 추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줘도 사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줘도 그것을 결국은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 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경영이 맞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료 서비스 질이 또 저하가 되는 건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렇게 지정 취소가 되고 또 정부 지원금도 중단이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또 폐원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례로 보면은 경남 화동에 그 세아동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2018년도 8월에 개원을 해가지고 6개월도 못하고 4개월 만에 결국 폐원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영암의 영암병원을 보면은 거기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으나 그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 게 그 경영난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을 반납을 하게 되고, 그 영암 지역에 있는 그 응급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주나 광주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이동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생명들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위험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현재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암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기관을 이렇게 반납을 하고 뭐 당직 의료기관이라 해가지고 응급실 운영을 못하고 아주 응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는 그 진료만 해주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도서 지역이라든가 이런 산간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응급 환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지금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응급치료에도 취약한 상황인 거는 현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의과대학 유치는 전남의 최대 수건 사업입니다. 전국 광역 시도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것은 우리 전남이 유일하게 우리 전남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에는 9개, 또 부산, 강원에는 4개씩이 있고, 대전, 경기, 경북에는 3개씩이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도 최소한 1개 내지 2개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 전남에는 의과대학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 의료 서비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복지부 고시를 보면 전국의 응급의료 취약 시군이 99개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에 17군데가 의료 취약지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는 유인도수가 272개인데 그 중에 160개가 의료시설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의료 서비스를 받고 또 응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생명에, 소중한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또 있다고 보지만, 특히나 전남은 인구가 사실 21.9%로 지금 초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만성 질환자들이 제일 많은 곳이 또 전남이고요. 지금 현재는 목포대하고 순천대에서 의과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목포대학교에서는 그 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 연구 영역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마 금년 한 8, 9월 정도면은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의과대학을 어떻게 유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방향도 나올 것이고 그 필요성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결과를 봐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특히나 목포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우리 오감에 대학 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 부지를 시에서는 거기를 용도 변경을 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 지역면으로 봐서는 정말 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달라는 정말 큰 수건 사업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이 전국에 또 병원선이 5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척이 우리 전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척이 11개 시군을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병원선도 사실
지금 건조된 지가 한 20년이 되다 보니까 아주 노후가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군의 도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반 종합검진도 받기가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일반 종합검진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좀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암무한 신안의 뭐 서삼석 의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을 기재부에 좀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병원선들도 우리 의료 사각지대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큰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지리적 환경을 따진다 보면은 특히나 전남에는 그런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과대학 유치로 인해서 주민들도 양질의 진료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참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몇 년 전에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대가 이제 폐교를 하게 되면서 거기 학생 정원수가 이제 49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 의사 정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뭐 갑론을박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뭐 그때 폐교 이후에 그 전남 동부권 지역, 순천이나 여수 지역에서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그 또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원 TO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제 이 서남대 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사후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공공의료대학으로 지금 설립을 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지금 실행에 지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원 지역에서는 이제 뭐 서남대 의대가 이제 폐교를 하면서 상당히 뭐 지역 경제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뭐 예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공공의료대학으로 의료대학교가 될지 대학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공공의료대학 교육기관으로서 이제 다시 운영이 될 것인데 이제 그에 따라서 의과 대학도 생길 것이고 대학 병원도 계속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공의료대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및 소속에 일단 국립중앙의료원 소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마 수련의 과정을 밟게 되고 아마 의사로서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지역에서 이런 하나의 어떤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위의 학생들을 뽑아서 여러 가지 병원 어떤 그 과목별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역별로 소수 인원을 뽑아서 어떤 좀 중점적인 어떤 그 지역에 많이 필요한 어떤 과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의사로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공공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현재 이제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 형태의 공공의료원이 이제 목포시 의료원과 그다음에 순천시 의료원, 그다음 광진 의료원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군데만으로는 지금 공공의료원의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공공의료원도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이런 전남 지역에 이제 의과대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이제 유형별로 최소 1,300억에서 많게는 3,500억까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역민의 바람은 충분하나 그 어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뭐 바로 실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세우는 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했다시피 현재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는 이유도 가장 큰 문제가 경영난 아니겠습니까? 뭐 대학병원을 세운다 해도 그것이 운영이 돼야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데 유지가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냥 세운다고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떠한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대책을 다 마련한 다음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혁신 방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예,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보건복지 분야에서 또 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료 공공성 강화입니다. 그걸로 해서 2018년도에는 필수 의료의 지역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이라는 주제 하에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도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의료 부분이 뭐 더욱더 확대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서 더욱더 이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어떤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료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우리 전남 지역에 한정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공공의료가 어떤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그 몸소 체득이 될 수 있는 분야가 돼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큰 병이 발견이 되면 상급 의료기관에 가서 내가 또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좀 전남 도서 지역이라든지 어떤 좀 그 아주 지자체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지는 이제 평등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그 기조인데 특정적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적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그 소비자의 구매력과는 상관없이 어떤 소비자의 그 니즈, 그러니까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꼭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에도 공공의료 서비스는 특정적 평등주의라는 그 원칙 하에서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짧게는 병원을 세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길게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의료 공급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남은 지리적 여건이 잘 아시다시피 지리적 특성상 산간 또는 도서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산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남의 이 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사실 열악한 것은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남에 속해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의료기관을 이렇게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앙 정부에 좀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지방 정부에 좀 이렇게 투입을 좀 해서 여러 지리적 특성상 여건이 어려운 우리 전남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대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이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권 그리고 보호를 위해서 우리 도의 차원에서라도 자꾸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공의료의 확대와 그리고 지자체, 정부의 노력으로 모든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원이 없어 대도시로 원정을 가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전남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꽃잎이 내 맘을 흔들고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